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자, 이 얘기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한 유튜버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협찬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데 오늘 문제를 좀 드릴게요.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입니다. 협찬을 많이 받으면 좀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처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X를 일단 들어보고요.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OX파 들어주십시오. 네, 서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고 두 분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곽 변호사님 X 네. 들어주셨네요. 저는 X 들었으니까 같은 편. 일단은 좀 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당연히 좀 이렇게 광고는 해야겠지만 처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곽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주체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건가요? 표시광고법상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광고성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요. 네.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어떤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구매 선택을 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또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 또 그 밖에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방법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즉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야 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뷰티 유튜버가 어떤 A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리뷰를 해주는 어떤 광고성 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당연히 비난받은 거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별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의무는 있지만 네. 책임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네. 못한다. 그렇군요. 자, 서 변호사님 또 오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또 오를 들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협찬 광고글이나 영상을 직접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광고를 이제 의뢰한 광고주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의뢰받았음에도 협찬 광고를 이제 알리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9조 1항에 따라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엄청난 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거나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플루언서하고 광고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가 있고 또 뭐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를 규율하는 것도 이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고를 맡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찬 광고를 진행할 때 이 협찬임을 표시를 한다면 그러면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협찬 광고 이제 표시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공정위의 이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위 상품을 추천하면서 땡땡 회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내지는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꼭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제 멘트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용을 해봤다. 땡 내지는 이 글은 A사의 제품을 체험한 후에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위에 같은 지침에 맞지 않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광고주하고 물론 이제 그 인플루언서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잘못된 부분은 둘 사이의 계약 관계로 남지만 일단 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경제 이해관계를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블로그에서도 뭐 어디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 게요. 뷰티 유튜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협찬 영상을 보다 보면 뭐 한 달 내내 협찬 제품으로만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협찬 받은 거 이미 다 쓰고 제가 새로 샀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찬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처럼 과장을 좀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실제로 그걸 2달 동안 사용을 했는지 네. 실제로 자기 돈으로 구입을 했는지 자체가 사실 그렇죠. 입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이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요.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어떤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이게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식품위생법상 또 처벌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하는 부분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찬받고 광고를 해주는 거 분명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인플루언서 분들 요즘 팬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팬들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고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